네, 그럼 오늘 302 전자수학 A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챕터 1을 끝냈고요. 챕터 2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수요일 3월 23일 또는 월요일 3월 28일에 퀴즈 1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요. 퀴즈는 수업 시간에 보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1시간 15분 내내 보지는 않을 거고요. 짧으면 30분, 길면 한 45분 정도 보고 수업을 계속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도 나가는 데 따라서 챕터 2가 다 커버될 수도 있고 일부만 커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Q&A 시간에 학생들이 몇 가지 질문을 저한테 했는데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아마 8번째 클래스 미팅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리뷰를 하면요. 챕터 1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 그다음에 퍼뮤테이션, 컨비네이션 관련된 것 좀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피티드 트라이얼 중에서 특히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여러 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리피티드 베르누이 트라이얼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바이노미얼 디어렘을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 바이노미얼 나중에 나오겠지만 디스트리뷰션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것, 그리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파송 디스트리뷰션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팩토리얼이라는 예를 들면 뭐 x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을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이 스털링스 포뮬라를 배웠는데 핵심은 뭐였죠? 이게 이제 어때요? 뭔가가 나오는데 얘가 루트 n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n의 n승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함수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을 하지 않은 게 있는데 이 멀티 논리라는 용어가 이 컴퓨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퍼졌어요. 그래서 멀티노미알 이런 말까지 있는데 이게 뭐 장난삼아 만들어진 용어 같은데 이제는 퍼졌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바이노미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지만 뭐 B, N, P 뭐 이런 표기법을 썼었죠. 그래서 바이노미알 랜덤 베리어블 이 어떤 파라미터에 의해서 파라메터라이즈 되어 있느냐. 그래서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n번 시행하는데 각각의 베르누이 트라이얼이 이다 아니다 또는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확률 p 1-p로 결정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이제 0과 1을 쓰죠. 그래서 1이 나올 확률이 p인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n번 한 다음에 결과를 다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챕터 2에서 배우고 있는데 아직은 싱글 랜덤 베리어블만 배워서 안 나오겠지만 이제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을 배우면 예를 들어서 x 서브 i가 probability of x 서브 i가 1일 확률이 p이고요. probability of event that x of i가 제로일 확률이 1-p일 때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안 배웠지만 i는 뭐 1에서 n까지 하면 이제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랜덤 베리어블들이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일 때 우리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xi들의 합으로 나타내면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이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대학의 이 과목에서는 물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는 배웠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y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y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말고도 이 세상에는 이거냐 저거냐 그거냐 그래서 두 개보다 더 많은 경우를 다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장난삼아 베르누이 트라이얼즈를 해서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는 바이가 둘이니까 셋 이상이면 멀티잖아요. 그래서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또는 멀티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각각의 이 리피티드 트라이 되는 녀석을 멀티 눌리라고 한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거 베르누이 집안의 성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걸 따와가지고 이제 멀티 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게 있다 정도 알면 되고요. 아마 제가 예전에 기출 퀴즈나 이런 데 한번 냈으니까 그거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챕터 1은 이렇게 끝났어요. 챕터 1이 뭐였죠? 랜덤 베리블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probability of 뭐였죠? 이벤트. probability of an event. the probability of an event. the probability of the event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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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게 뭐였죠? 우리가 conditional probability, total probability theorem, Bayes theorem, independence였죠.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건 뭐예요? 근데 실제로 이 probability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랜덤 익스페리멘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뭘로 묘사했다고요? probability space로 묘사했고요. 그래서 sample space를 명확히 define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event space를 define 하고 그다음에 probability measure를 consistent하게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conditional probability measure, conditional probability 이런 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질문이 나왔고 아직 제가 틀렸는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왜 두 딸 문제 있잖아요. 외출을 해서 뭐 딸이 있는 걸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일종의 combined experiment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자녀를 낳는 게 어떻게 보면 랜덤 익스페리먼트고 그 다음에 뭐 그 학생들 주장에 따르면 제가 틀렸다고 하는 학생들 주장에 따르면 자녀를 데리고 나올 때 그 선택하는 게 또 하나의 랜덤 익스페리먼트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2개 이상이니까 컴바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combined experiment를 two random experiments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때의 샘플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 이메일을 제대로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핵심은 뭐냐면 챕터 1에서 엄밀하게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 스페이스, 프로바빌리티 메저를 정의하라는 거예요. 대충 그냥 그게 이벤트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A의 확률이고 B의 컨디션이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엄밀하게 probability space를 정의하고 시작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챕터 2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됐냐면 앞서에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랜덤 익스페리멘트의 아웃컴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렇게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매핑 룰이 있어서 리얼 넘버가 관찰된다고 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underlying random experiment고요. 이것을 describe 하는 것이 underlying probability space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매핑 룰은 어때요? A measurable function from 어디죠? from 얘죠. 그렇죠? 왜냐하면 입력이 s고 s는 얘 원소니까. 그 다음에 출력이 뭐예요? 그래서 x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the sample space of the underlying probability space로부터 어디로? 리얼 라인으로의 measurable function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measurable function이란 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x로 어떤 걸 정의해요. 예를 들면 x가 뭐 1보다 크고 2 이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우리는 probability를 계산하려면 어때요? s들로 바꿔야죠 이게. 그래서 s in sample space such that x of s가 뭐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정의하죠? inverse image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인터벌을 예를 들면 네거티브 1, 2, 2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것이 이제 측정 가능해야죠. 뭘로? P의 evaluation, 즉 P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요 이벤트 스페이스 상의 원소여야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함수라는 거예요. 인버스 이미지가 P에 의해서 evaluation 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측정 가능한 함수란 뜻이에요. 함수 X가. 이 정도만 알고 더 이상 뭐 몰라도 돼요. 대부분은 measurable 펑션으로 하니까. non-measurable 펑션을 굳이 컨스트럭트 하기도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 underlying probability space와 measurable 펑션을 정의해 줘야 하지만 귀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한 덩어리로 보면
이건 어떤 랜덤 익스페리먼트인데 리얼 넘버가 아웃컴으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리얼 랜덤 베리어블을 다룰 때는 그게 뭐 뒤에 배웠던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이든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이든 오늘 배울 mixed 랜덤 베리어블이든 간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의 induced probability space가 있고 sample space 당연히 R이고 왜냐하면 이 아웃풋들이 리얼 넘버니까 리얼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sample space가 리얼 랜덤 베리어블일 때는 더 보렐 시그마 필드 또는 더 보렐 시그마 엘지브라를 그냥 이벤트 스페이스로 잡으면 언제나 해결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 없는 녀석이 나오면 설령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보렐 시그마 필드 안에 이런 집합들이 다 들어있고요.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나머지 이상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0.5, 뭐 파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은 어차피 그 다음에 나오는 induced probability measure에 의해서 다 0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요 1번 방식으로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다음에 2번 방식으로 하는 걸로 넘어가는데 어떻다고요? 이것조차도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번 방식 이것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던 방식이죠. 뭐라고요? 예,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쓰거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을 쓰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통계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확률에서도 확률 질량 함수라고 아마 불렀을 것 같은데 probability mass function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소문자로 쓰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추계학원은 대문자로 써야 되지만 소문자로 쓰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소문자로 다 썼는데 요즘은 대문자로 쓰는 걸로 좀 바꿔 나가고 있어서 강의 노트에 대문자로 소문자로 써 있는 게 섞여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어쨌든 그래서 probability mass function 그다음에 뭐 나중에 나올 characteristic function 이런 게 줄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classify를 하는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 먼저 sample space가 그래도 뭐 discrete한 셋이라고 보고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했어요. 그래서 definition이 좀 이상했는데 어떻게 됐었죠? 네. 어떤 x라는 리얼 넘버 셋의 부분 집합이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x가 이 셋에 속하면 요 probability가 0보다 크고요. 또 x가 이 셋에 속하는 녀석의 probability를 다 더하면 이제 1이 됐어요. 다시 얘기해요. 요 셋은 어떤 셋이라고요? discrete 셋이에요. 그러니까 countable 한 거죠. finite 할 수도 있는 거죠. discrete set 또는 countable se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요 녀석을 가지고요. 요 녀석을 모든 x에 대해서 캘리그라픽 x 말고 모든 x에 대해서 풀어주면 이게 x축이고 뭐 주사위라고 하면 설명을 했지만 1, 2, 3, 4, 5, 6 자리에서만 6분의 1로 이렇게 함수값이 바뀌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게 주사위를 굴리는 결과로 나오는 숫자를 랜덤 베리어블 x라고 부르는 경우의 probability mass function이 되는 거죠. 어느 위치에 얼마만한 매스가 있다고 요거는 하나하나 모아서 다 더해서 확률이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이것과는 달리 어떻다고요? 예, 어떤 싱글톤의 확률을 다 더해도 그러니까 모든 x죠. 아래 있는 얘는 0이에요. 그러니까 싱글톤은 어떤 값이든 간에 리얼 넘버 어떤 값이든 간에 더해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말로 쓰면 이 매스라는 말 있잖아요. 네, 포인트 매스인데 엄밀히는 포인트 한 점에서 어떤 점 질량 물리에서 말하면 점 질량 같이 모여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no point mass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포인트 매스가 없는 랜덤 베리어블을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 오늘 배울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으로 보면 왜 이게 continuous라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사실 이게 보면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할 때는 샘플 스페이스가 디스크리트하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샘플 스페이스가 continuous 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렇잖아요. 좀 애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countable set, uncountable set 이런 말을 했는데 그다음에 discrete set 이런 말을 했지만 continuous set 조금 애매하잖아요. 정의가. 그렇잖아요. continuous function은 알겠는데 그래서 사실 이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서 이 continuous란 말은 오늘 배울 CDF가 continuous하다 해서 나왔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좀 이따 다시 돌아오겠어요. 지금은 리뷰 중이니까. 그래서 일단 definition 자체는 랜덤 베리어블이면서 포인트 매스가 없는 것을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은 제가 급해서 포인트 매스라는 용어를 안 쓴 것 같은데 이번엔 확실히 쓰겠어요. 그 다음에 continuous random variable과 discrete random variable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스캐터 플롯 또는 스캐터 플롯이라는 거였죠. 스캐터 플롯은 리얼 랜덤 베리어블의 스캐터 플롯은 이런 거예요. 리얼 수직선에서 R이죠. 그렇죠? X라고 합시다. 우리가 관심 있는 랜덤 베리어블, 리얼 랜덤 베리어블의 랜덤 베리어블에다가 리얼라이즈를 여러 번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아직 우리가 인디펜던트하게 리얼라이즈 한다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대충 감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걸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요 점 하나하나가 그 리얼라이즈된 위치를 찍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디스크리트일 때는 어때요? 예를 들면 주사위라 그러면 한 20개 정도만 던져 보면 그렇죠. 20번 정도만 1에서 6까지가 한 번씩은 다 찍혔겠죠. 거의 100번 정도 했으면. 그 다음은 아무리 던져도 의미가 없죠. 점의 크기가 일정하면 정말 스캐터 플러스는 수학적인 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면적이 있는 점을 찍잖아요. 우리가. 별로 의미가 없는 반면에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스캐터 플롯이 뭔지 보여줬고요. 예전에 91학년도 수능에 해당하는 학력고사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내게 만들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점이 많이 찍히다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2디멘션으로 바꿔서 이 x는 맞는데 여기다가 이제 빈들을 만들어서 빈의 간격은 요 폭은 일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 상관없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이 빈들을 잡으면 어떤 숫자 2개로 시작될 거 아니에요. 시작 지점과 끝 지점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왼쪽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1에서 2까지 빈이 있으면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아요. 보통 컨벤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예, 요 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도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높이가 5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빈, 여기는 포함하고 여기는 포함하지 않는 빈 안에 5번의 리얼라이제이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3,000개를 볼 때랑 1만 개를 볼 때 5라는 게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노멀라이즈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전체 개수로 이 높이를 나눌 수도 있고요. 또는 요 면적을 생각해서요. 이 면적이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히스토그램의 면적이 1이 되게 노멀라이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1이 되게 노멀라이즈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폭도 빈의 폭도 줄이고요. 만들어내는 도수도 늘릴 때 만약에 이 히스토그램이 어디에 수렴한다면 할지 안 할지 모르죠. 또는 충분히 클 때 나타나는 그 그림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으로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two dimensional random variable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스캐터 플러스로부터 생각해서요. 그 다음에 이 히스토그램 개념을 생각하고 히스토그램을 노멀라이즈해서 극한으로 PDF를 생각하는 이 방식이 여러분이 two random variables 또는 more than one random variables를 생각할 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스캐터 플롯도 2D 스캐터 플롯, 히스토그램도 2D 히스토그램, PDF도 2D PDF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미리 설명을 좀 했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 믹스드 랜덤 베리어블을 다루려다가 이제 중단했고요. 지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믹스드 랜덤 베리어블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discrete 랜덤 베리어블도 아니고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도 아니면 믹스드 랜덤 베리어블이다. 근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반드시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싱귤러라는 게 뭐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단지 그냥 믹스드를 그렇게 말하나 보다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뭐 거의 알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나 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 클래시파이를 할 때는 랜덤 베리어블을 리얼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discrete 랜덤 베리어블,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 믹스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자, 그러면 믹스드 랜덤 베리어블은 어떻게 돼 있나 봅시다. 믹스드 랜덤 베리어블은 어떤 카운터블 셋, 인덱스 셋 i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인덱스 셋에 속하는 리얼 넘버 x에 대해서는 확률이 딱 싱글톤이죠. 딱 x가 요게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어떻다고요? probability of the event that 이벤트니까 컬리 브라켓을 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x가 5라면 5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확률이 0보다 크다는 거예요. 저 인덱스 셋에 속하는 넘버. 여기서는 5가 인덱스 셋에 속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인덱스 셋에 속하지 않는 x들에 대해서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매스들은 다 이 인덱스 셋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ll point masses are member of the index set이고, 그래서 다른 데서는 포인트 매스가 없으니까 이 포인트에 매스가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하면 discrete random variable도 이런 거 아니야 싶은데, 문제는 이 인덱스 셋에서 다 더해도 1이 안 돼요. 아시겠죠? discrete random variable에서는 이게 다 더하면 인덱스 셋에서 discrete 인덱스 셋에서 다 더하면 1이었죠. 주사위처럼.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거의 맞아요. 근데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데피니션은 아니에요. 그냥 좋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했지만 학부 수준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대학원에서도 엔지니어링의 수학 관련된 많은 과목이 엄밀한 척하면서 이렇게 핸드 웨이빙이라고 해요. 적당히 넘어갈게요. 이렇게 여기 손바닥에 왕자가 있나요? 뭐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보이시죠? 뭐 이렇게 새겨놓고는. 자, 그러면 이그젬플을 하나 봅시다. 이그젬플을 보면 좀 명확해지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자주 본 게 그 동전 던져서 헤즈 테일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어디였나요? 네, 랜덤 베리어블 할 때 요 그림들 볼까요? 네, 이그젬플 2.1-1과 이그젬플 2.1-2에 있는 요 두 개. 대표적인 뭐죠? 예, 얘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렇잖아요. 포인트 매스들을 제너레이션 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포인트 매스가 하나도 없죠.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이거 두 개 가지고 말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노트에서는 어떻게 했었나요? 핸드아웃에서는 네, 그냥 이렇게 했네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이 P라는 확률로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X를 정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X라는 걸 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서 제가 이제 G.O.D예요. 그렇죠? 갓은 아니고 뭐 제너럴 뭐 네.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안에서 하나는 뭐 동전 던지고 주사위 던지고 해서 아까 discrete random variable 만드는데 페어로 그게 y라고 합시다. 그래서 y를 만드는 게 있어요. 이런 게.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여기 휠이 있었고 12에서 뭐 0에서 12까지 있고 휠 돌려서 나오는 게 이게 Z라고 해봐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서 또 바이어스드 코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어스드 코인이 헤즈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P의 확률로 Y를 가지고 이 X에다 연결해 주고요. 제가 여기다 스위치를 달아서 네. 그 다음에 테일즈가 나오면 그 1-P의 확률로 이 녀석을 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밖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랜덤 베리어블이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스캐터 플롯을 찍어보라고 했죠. 그럼 스캐터 플롯을 찍으려면 얘를 어때요? 여러 번 리피티드 트라이얼을 해서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게 X축 리얼 라인이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봤듯이 만약에 제가 이 여러 번 리피티드 트라이얼을 밖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박스를 탕 치면 제가 하나 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위에 블록으로 왔으면 어떻게 되죠? 위에 블록으로 왔으면 랜덤 베리어블이 디스크리트니까 이 마이너스 12 뭐 해서 6, 뭐 1, 2 해서 6까지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테일즈를 골랐어요. 이렇게 야 하나 꺼내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이제 또 어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제곱으로 하니까 1에서 0에서 144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어때요? 이 정의에 따르면 컨티뉴어스도 아니고 디스크리트도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믹스트예요. 이런 거는 이제 스캐터 플롯 하다 보면 이건 좀 애매해지죠. 컨티뉴어스한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디스크리트한 부분은 여러 번 제너레이션에도 그 같은 점에 찍히니까 거기서 얼마나 높은 확률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도 이제 스캐터 플롯과 히스토그램에 문제가 생기지만 그래도 어떤 모양인지 대충은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좀 이따 CDF, PDF 하면 또 나올 거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너무 걱정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다 보면 여러분이 대학교 또는 과학고나 영재학교 다니면서 미리 대학 물리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뭐 할러데이 레즈닉 그 책 있잖아요, 물리책. 이런 걸 보면 그 센터 오브 그래버티 또는 센터 오브 매스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했었는지 기억이 나면서 뭔가 연결이 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죠? 예. 먼저는 예를 들면 그 수직선 상에서 어떤 x라는 위치에 포인트 매스들이 점질량 또는 질량점들이 예를 들면 뭐 M1, M2, M3 이렇게 있을 때 센터 오브 매스를 어떻게 구했죠? 이 위치를 각각 X1, X2, X3라고 하면 어떻게 됐었어요? 얘들이 시그마 뭐 MI, XI 해서 모든 I에 대해서 더하고요. 그다음에 시그마 MI를 모든 I에 대해서 더했죠. 맞습니까?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됐어요? 점 질량이 아니라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매스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치 어떤 이게 덴서티라고 합시다. 덴서티 펑션이면 그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는 이 x 바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됐었죠? 또는 어떤 식으로 된다고 말을 했었죠? 네, 일단 덴서티를 다 적분해서 전체 질량을 구하고요. 이 분모에도 전체 질량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위치와 질량의 덴서티를 곱해서 이렇게 적분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2차원, 3차원으로 확장할 수가 있었어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인트 매스들이 여기서 이제 포인트 매스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점질량. 포인트 매스들이 있을 때 식이 이런 식으로 됐었고요. 원 디멘션에서 그 다음에 원 디멘션에서 여전히 이번에는 덴서티죠. 얘가 질량의 매스의 덴서티인 거죠. 덴서티 펑션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바뀌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디스크리트 할 때와 컨티뉴어스 할 때가 이제 항상 따로 분리돼서 접근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했었죠? 예, 스틸처스 인티그랄을 이용했었죠. 그래서 스틸처스 인티그랄을 이용하면 식을 하나로 간단하게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래요. 우리가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요 덴서티 펑션을 물론 이거는 이제 화이트 라인인데 덴서티 펑션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떤 x까지 이렇게 적분할 수가 있잖아요. 예. 얘를 어떤 뭐 m 오브 뭐 x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이걸 또 미분하면 또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예. 미리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로 x dx는 dm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얘를 통합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센터 오브 그래버티 또는 센터 오브 매스는 이렇게 적분을 마치 이건 일반적인 리만 적분처럼 돼 있지만 여기서 dm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x d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dm 자리에 뭐 괄호 x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요. dm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뭐 사실 이 식이 되는 거죠. 차이점은 뭐냐면요. 차이점은 이렇게 하면요. 이게 스틸처스 인티그랄인데 여기는 스틸처스 인티그랄을 이용하는 건데 엄밀히는 이제 르벡 스틸처스 인티그랄을 우리는 사용해야 되지만 그냥 여러분이 아는 리만 스틸처스 인티그랄
말로 이해를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 통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사실 믹스트인 경우에도 질량도 보면 질량 분포가 점 질량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점에는 어떤 매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포인트 매스가. 이런 것들도 스틸처스 인티그랄을 쓰면 다 되고요. 사실 이 스틸처스 인티그랄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배울 이 CDF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섹션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of a Random Variable이죠.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정의는 이래요. 리얼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져야죠. 그래서 리얼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리얼은 뺐어요. 너무 당연해서 지금은. 참고로 그러면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은 없느냐?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과목에서는 저 뒤에 가서 다뤄요. 저 뒤도 아니죠. 사실은 챕터 한 5 정도 되면 다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룰 때는 그냥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둔 다음에 그냥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은 랭스 2짜리 또는 2 디멘셔널 리얼 랜덤 벡터와 등가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이제 복잡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특히 통신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컴플렉스 시그널 티어리를 바탕으로 통신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주어진 것은 리얼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했을 때 그 x의 이 랜덤 베리어블 x의 더 CDF, 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에요. 걔는 어떻게 디파인 되냐면요. 일단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진다고 하면 첫 번째 뷰 포인트가 뭐였죠? 예,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underlying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describe하는 probability space와 그다음에 a measurable function x가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CDF가 사실은 CDF는 probability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underlying probability space의 measure인 p를 써야 돼요.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모든 리얼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뭐 그게 디스크리트냐 컨티뉴어스냐 뭐 샘플 스페이스가 어떻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induced probability space를 쓰면 어떤 것 샘플 스페이스를 R 그다음에 이벤트 스페이스를 더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 그다음에 induced probability measure를 쓰면 다 해결된다고 했죠. 그래서 induced probability measure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뭐 똑같아요. 두 개가. 그래서 처음에 이 녀석은 CDF라는 것은 뭐냐면 펑션이니까 어떤 x에서예요. 그래서 어떤 x가 있어요. 알겠어요? x가 있고 이 x는 우리가 말하는 이 랜덤 베리어블의 유니트와 당연히 같겠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어떤 x가 나오는데 이게 단위가 킬로그램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킬로그램 단위의 리얼 넘버에 킬로그램 단위가 붙어있는 x를 이제 이 함수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랜덤 베리어블 x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함수가 하나 있는 거죠. 함수가. 그래서 이 함수는 x를 집어넣으면 어떤 확률 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 다 같은 건데 probability of 한 다음에 얘는 어때요? 이 안에 들어가는 set 펑션이 이벤트여야죠. 어디에 있는 그 오리지널 그 underlying probability space event space에 속해야죠. 그래서 the set of s in the sample space such that 그래서 요걸 잘 보세요. 요걸 어떻게 트랜슬레이트 해야 되죠? 예, 본래 x라는 건 없다고 했죠. x of s만 있는 거죠. x of s가 less than or equal to 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요 함수니까 요 x. 그래서 닫고 하면 어때요? 요 x 값을 바꾸면 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요 확률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펑션이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 랜덤 베리어블 x의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인데 먼저 단어를 봅시다. 왜 cumulative라고 하죠? 이게 적층의 사인 이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그 스캐터 플롯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다 해가지고 어떤 여기 x라니까 헷갈리나요? x0까지라고 할까요? 여기 있는 요 구간에 있는 모든 확률을 다 누적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cumulative라고 한 거예요. 물론 누적할 때 오른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컨벤션이 왼쪽으로 이렇게 하느냐 오른쪽으로 하느냐가 예전에는 교과서마다 달랐지만
지금은 거의 왼쪽으로 하는 걸로 다 통일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등가적으로 induced probability measure를 쓰면 자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S의 집합이 아니라 리얼 넘버의 집합이어야죠. 그렇죠? 어떤 거예요? 리얼 넘버의 집합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induced probability measure로 하면 the set of x로 하면 헷갈리니까 y라고 할까요? set of real numbers such that 해서 y가 어떻게 돼요? 여기 보지만 x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러한 것을 고등학교 때부터도 어떻게 다뤘어요? 대학교에서도 왼쪽은 오픈으로 인피니티, 네거티브 인피니티를 넣고 여기는 x 이렇게 해서 여기는 또 이렇게 닫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나왔는데 뭐 그렇게 이 과목에서 중요하게 다루진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가 잘 안 가도. 어쨌든 그래서 이런 펑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매번 이제 이렇게 쓸 수 없고 어떤 뭐 이름을 붙여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F였죠. 네, 일단 X라고 쓰고 싶은데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X도 있고 Y도 있고 Z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아래 첨자에다가 어느 랜덤 베리어블인지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대문자 F를 쓰기로 했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런 노테이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이 과목에서는 대문자 F는 요 F의 아래 첨자 서브스크립트로 서브스크립트에 사용되는 랜덤 베리어블의 CDF다. 더 CDF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읽느냐면 the CDF of random variable x evaluated at lowercase x죠.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해서 이제 CDF라고도 읽고 어떤 때는 그냥 C는 빼고 distribution function 이렇게도 읽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아까 말했지만 이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오른쪽으로 할 때 또 편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할 때는 왼쪽으로 할 때 여집합처럼 되니까 1에서 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CDF. 그러니까 CDF는 이게 C가 컴플리멘탈이에요. 네, 우리가 마치 A 집합의 여집합을 A 컴플리먼트라고 하듯이 컴플리트하게 하는 거죠. 컴플리멘타리는. 네, 그래서 상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컴플리멘타리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해서 CCDF라고 하는데 CCDF는 어떻다고요? 1 빼기 CDF. 이렇게 되니까 얘를 이 P를 써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어떻게 되죠? CCDF는 1 마이너스 CDF는 P 오브 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런 어뷰즈를 한다면 x greater than x가 되겠죠. 주의를 하세요. 우리가 CDF를 정의할 때 이 왼쪽으로 누적을 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등호를 포함시켰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CDF에 등호가 들어가고 CCDF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게 컨벤션을 정한 거예요. 정하기는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언뜻 생각하면 저게 넣는 게 뭐가 중요하나 싶을지 모르는데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 대해서는 저게 중요 안 해요. 근데 discrete나 mixed에서는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다 example들이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합시다. 자, 이 CDF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CDF는 그러면 define을 했는데 define을 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죠? 네, 제가 이제 이 과목에서 계속 강조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definition을 하나 도입하고 나면 체크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크게 성공한 다음에 스타트업을 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기부도 하고 좀 폼 잡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총장님이랑 악수도 하고 이제 기부 약정서에 사인하고 신문 기자들 사진 찍고 이제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데 차를 타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맨날 스타트업에서 성공해서 기부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억이 나서 학교에 기부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제가 고맙습니다 한 다음에 갑자기 define 하고 나면 뭘 체크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이 체크 못하면 뺨을 맞고 가는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existence, 존재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uniqueness, 존재성과 유일성이라고 하죠. 정의하고 나면 정의를 도입하고 나면
존재성과 유일성을 체크해야만 해요. 제가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도 많이 했었어요, 이 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존재하지 않은 것을 정의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논쟁을 이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죠? 없을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존재는 해요. 존재는 하는데 그게 하나밖에 없는 거냐, 여러 개냐에 대해서 또 체크를 하지 않고 논의를 하다 보면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하면 이게 아마 파스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학자 파스칼. 예, 파스칼이 이제 젊을 때 20대 때 뭐 이룬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뭐 20대 요전했느냐, 누구처럼 아벨이나 이런 것처럼 어, 뭐 결투를 하다 죽었다거나 갈로아나 아벨처럼 뭐 아니면 어, 어떤 파티에서 멋진 옷을 입었는데 뭐 예를 들면 화장실 가기가 싫어가지고 예, 버티다가 뭐 방광염에 걸려서 죽는다든가 뭐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 못 들었잖아요, 젊은 나이. 예, 파스칼은 제가 알기로는 오래 살았는데 젊은 시절에 수학적인 기여를 많이 하고 그 후에 별로 없었는데 이 사람이 뭐 종교에 빠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뭐 마차를 타고 가는데 절벽에서 구를 뻔했는데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았대요. 그러고 나서는 이것이 다 이제 신의 뜻이다. 왜냐하면 그 옛날 얘기니까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는 자기가 멋진 수학자니까 사람들에게 아직 그때도 불신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믿는 척하면서도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안 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수학 실력으로 사람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갓을 디파인 했겠죠. 수학적으로. 물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게 얘기 아니라 이제 추측이에요. 그 에피소드로부터. 근데 갓을 디파인하는 건 중세시대 때 너무 쉬웠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갓이죠. 그렇죠? 예.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당연히 이 갓이 존재한다는 걸 보이고 싶었는데 존재한다는 걸 보여서 그러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 갓이 존재하면 그냥 따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쉬웠겠어요? 쉬웠으면 우리가 모두 그 갓만 믿고 있겠죠. 인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갓을 안 믿고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령들을 믿지 않고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유일성 이쪽으로 간 건 아니고요. 파스칼이 요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파스칼은 어떻게 했냐면 게임처럼 게임 디어리 할 때처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갓이 존재한다 안 한다. 그래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증명을 못했으니까 존재한다, 존재 안 한다 두 경우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쨌든 목표는 경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뭐 성실한 삶,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산다. 그 다음에 나쁘게 산다, 못돼 먹게 산다, 못돼 먹게 산다. 못해 먹다니까 돼도 아이겠네요, 그렇죠? 못해 먹겠다니까 못돼 먹게도 디귿 오에 못돼 먹게. 예,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자, 착하게 사는데 존재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천국에 가죠. 맞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예. 착하게 살았는데 존재 안 해요. 하지만 어때요? 이 생에서 멋지게 살았죠. 그러니까 뭐 나쁜 삶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기리고. 그런데 못돼 먹게 살아요. 근데 존재해요, 가시. 그러면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지죠. 예. 그다음에 못돼 먹게 살았는데 가시 존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신나죠,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뭐죠? 우리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각각의 선택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착하게 살면 어때요? 최악의 경우도 그냥 멋진 삶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못돼 먹게 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가 모르는데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이 경우가 되면 좋겠지만 이 경우가 되면 망하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 네, 몰라요. 근데 네가 못되게 먹게 사면은 혹시 존재하면 너 망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파스칼의 방법이었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죠? 예. 여기서 이제 존재성만 따졌지 이게 여러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가 있냐. 너무 종교적인 얘기인데 안 믿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시 과연 유일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하고 뭐 4, 5세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떤 연속된 어떤 것을 지켜줄 분이 유일하냐. 뭐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종교적인 얘기니까 이건 더 이상 하진 않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파스칼조차도 그 멋진 수학자조차도 define 하고 나면 existence와 uniqueness를 살펴봐야 된다는 걸 미스한 거예요. 여기서도 뭐예요? 여러 존재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A라는 신을 믿어요. B라는 신을 믿어요. 근데 B라는 신을 믿는다고 A라는 신을 안 믿었다고 해서 지옥에 가야 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됐나 모르겠는데 CDF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존재하나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여기서 네. 뭐 렘마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the CDF of a random variable.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지면 언제나 존재해요. always exists.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CDF는 언제나 존재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함수가 모든 리얼 x에 대해서 함수값을 갖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유니크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퀴벌런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유니크해요. 놀라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CDF는 랜덤 베리블이 주어지면 항상 유니크하게 존재해요. 네, 너무 멋진 거죠. 네. 나중에 우리가 이제 probability density 펑션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유니크하지도 않아요. 존재 안 하기도 하고요. 존재해도 유일 안 하기도 해요. 네. 물론 equivalence relation 이런 걸로 하면 유니크하게 억지로 만들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define 했어요. 그럼 보통 이제 그 property define 하고 나면 당연히 exist 해야죠. 안 하면 논의가 무의미하니까. 그래서 exist 하고 나면 어떤 때는 유니크하고 어떤 때는 이제 유니크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랜덤 베리블에 대해서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예 모든 것에 대해서 존재 안 하면 의미가 없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존재하면 의미는 있잖아요. 그다음에 프로퍼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그것을 소위 이제 렘마라든가 디어렘 프로포지션, 디어렘 이런 걸로 이제 설명했어요. 렘마, 프로포지션, 디어렘 이런 걸로 이제 수학에서 나타내듯이 이 과목에서도 똑같이 CDF를 정했으니까 그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성질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랜덤 베리어블이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이 랜덤 베리어블을 익스텐디드 리얼 라인에서 확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익스텐디드 리얼 라인 값은 안 갖는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이 x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로는 매핑이 안 되는 s가 매핑될 때 그런 경우만 생각하겠어요. 우리 교과서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CDF라는 함수가 함수의 그래프를 가질 거 아니에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지면 x가 주어지면 x의 CDF 대문자 캐피탈 F 서브 캐피탈 X예요. 오브 로어 케이스 x죠. 얘가 있을 텐데 어떠냐면 이 함수가 연속이란 말 안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가 x가 점점점 작아져요. 그러면 0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예를 들면 2분의 1인데 여기에 이렇게 점근적으로 수렴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무조건 어때요? 0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와 반대로 이 플러스 무한대 쪽으로 가면 어때요? 이 함수에서 이 x를 점점 키워요. 그러면 이게 1이면요.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미 어떤 값에서 0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극한이 0이라는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사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게 probability잖아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어요. 이 함수는. 맞아요? 그러니까 함수 값은 0, 1을 포함해서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얘를 먼저 말할 것 같은데요. 얘가 1번이고요. 예, CDF는 0, 1 사이에 있고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다. 예,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익스텐디드 리얼 라인이든 아니든 항상 성립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익스텐드 리얼 라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리얼 라인 상에서의 으로 가는 into R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극한이 좌극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갈 때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하고 플러스 인피니티로 갈 때의 극한은 1로 수렴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재밌는 게
x1과 x2를 이렇게 잡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x1 더 큰 x2를 잡잖아요. 그러면 CDF 값이 어떻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작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작지 않다죠. 크거나 같으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x1에서 2분의 1이었으면 x2에서 뭐 4분의 1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요 값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increasing function이라고 하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게 모노톤하게, 그러니까 크면 반드시 이 등호 없이 커지면 strictly increasing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죠. 이게 더 큰 x2에 대해서 이 등호가 없으면 strictly increasing, 안 그러면 그냥 increas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헷갈려서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등호가 있는 것을 non-decreasing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용어가 점점 많이 쓰이고 있어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CDF는 non-decreasing 함수예요. 알겠죠? non-decreasing. 네. 반드시 모노톤 인크리싱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랫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건 너무 당연한데 지금 랜덤 베리어블 x가 x2 이하이고요. x1보다는 커요.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죠? 네. 우리가 요 이벤트를, 그렇죠? 요 이벤트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이벤트를 x가 2 이하인 이벤트에서 x가 1 이하, 죄송합니다. x2 이하인 이벤트에서 랜덤 베리어블이 x1 이하인 이벤트가 각각 집합이니까 차 집합으로 볼 수 있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게? 네.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얘가 여기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있고 여기 속하는 어떤 B가 있을 때 그렇잖아요. 예. P A 빼기 B는 PA 빼기 PB처럼 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서드 엑시엄에서 유도할 수 있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뭐 이해가 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세마이 인피니트 인터벌로 CDF를 정의했잖아요. 그래도 이런 파이나이트 인터벌에서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6번이 이제 흥미로운 건데요. 6번이 우리가 이 6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정의를 할 때 CDF를 정의할 때 요 등호를 포함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right continuous 하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적혀 있어요. CDF가 right continuous 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요 노테이션을 봐야 되는데 이게 fx 어떤 x0 이러면 어떤 뜻이에요? CDF를 x0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위에다가 플러스 또는 어떤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뭐 더하다가 만 것처럼 옆으로. 근데 슈퍼스크립트를 씁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우극한이에요. CDF의 x0에서의 우극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엡실론이 파지티브에서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fx, CDF의 x에서의 우극한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극한 값이 x에서의 값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가 있어요. 불연속 함수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요 x0에서의 함수 값은 요거죠. 요 높이죠. 그런데 우극한은 어때요?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요 점에서 right continuous 하다. 우측에서 접근할 때 연속이다라고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극한의 정의가 뭐예요? 어떤 점에서 죄송합니다. 연속의 정의가 함수가 어떤 점에서 x0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x0에서의 함수 값과 x0로 갈 때 x가 x0로 수렴할 때의 극한값이 같다는 건데 그 고등학교 때로 하면 극한은 어때요? 우극한, 좌극한 이렇게 봤잖아요. 그중에서 우극한만 생각한 거예요. 우극한이 함수값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측방 연속, 우측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퍼티를 가져요. 다시 정리를 하면 CDF는 어쨌든 첫 번째 모든 리얼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요. 유일해요. 유니크해요. 이 얘기는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책에서는 존재하고 유일해요.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예, 이게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확률이에요. 확률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 들어가죠. 0과 1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예, 포인트 매스가 여기서 이제 모든 R이라고 한다는 것은 포인트 매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인피니티에 포인트 매스가 없는 거고요. 요거는 플러스 인피니티에 포인트 매스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뭐라고요? CDF는 non decreasing이고요. 얘는 뭐라고요? CDF는 right continuous고. 5번은 사실 너무 당연한 거라서 굳이 이름을 붙이진 않았어요. 자, 이런 프로퍼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말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포인트 매스를 허용해야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루다 보면.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좀 귀찮아지니까 어떤 때는 그냥 나오지 않는 관찰되지 않는 아주 큰 값이나 아주 작은 값으로 매핑하기도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제너럴한 리얼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제 CDF라는 강력한 녀석을 하나 가져왔어요. 얘는 모든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존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CDF는 유일하게 하나만 정해져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분류했던 랜덤 베리어블, discrete continuous mixed에 대해서 이 CDF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것은 우리가 이 CDF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discrete 랜덤 베리어블 x가 주어졌어요. 얘의 CDF를 구하려고 하는데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은 우리가 어떻게 대충 디파인 했죠? 어떤 x라는 discrete 셋이 리얼 넘버 서브셋으로 존재했고요. 그러면서 discrete 하고요. 여기서는 countable 뜻이에요. discrete 셋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싱글톤의 확률을 이 x 위에서 다 더했더니 이제 1이 된 거예요. 이게 정의였는데 그러면 이 랜덤 베리어블 x의 CDF는 어떻게 되느냐?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정의가 됐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요 x에 속하는 캘리그라픽 벡터 x에 속하는 어떤 x 상에서 보면 예를 들면 주사위 생각해 보세요. 매틀랩의 스탬 펑션처럼 제가 그렸어요. 그러면 1, 2에서 6까지 있잖아요. 6분의 1이고. 자, 그러면 x가 1에서 딱 요 점프가 일어나죠.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으면 이 CDF가 0이죠. 그래서 1보다 작으면 0이에요. CDF가. 자, 1이 딱 되면 어떻게 되죠? 1이 되면. 1이 되면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로 점프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고 6분의 1로 점프를 하죠. 6분의 1.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1에서 2 사이는 또 플랫하죠. 그러다가 2가 되면 6분의 2로 점프를 하죠. 왜냐하면 이 위치에서는 세로로 끄면 이상한가요? 네. 이 위치에서는 어때요? 2 이하니까 1인 것과 2인 게 다 포함이 되니까 이제 6분의 2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중고등학교 때 나왔던 이 가우스 함수라고 하죠. 뭐 이런 것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1, 2, 3, 4, 5. 그래서 마지막에 6에서는 이렇게 돼서 어때요? 6보다 크면 x가 6 이상이면 높이가 1이 되는 거죠. 이런 게 CDF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일반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화하면. 네, 일반화하면 이거 잠깐만 이게 스텝을 어떻게 쓰나 좀 싶으지만 어때요? 우리는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강력한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도 나오지만 유닛 스텝 펑션을 이제 도입을 해요. 근데 이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는 유닛 스텝을 right continuous 유닛 스텝으로 도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CDF가 right continuous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다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0에서 1인 걸 도입해요. 시노미 시스템에서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뭐 0에서 0으로 도입해도 되고 2분의 1로 도입해도 되고 심지어 그랬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1로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0에서는 1이고 0보다 작으면 0이고. 그러면 얘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 캘리그라픽 X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지 싶으지만 자, 우리 지난번에 probability mass 펑션을 로어 케이스 p 서브스크립트 캐피탈 레터 x에 x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얘를 쓰면 어때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자,
이 주사위의 경우를 보면 어떻죠? 제일 먼저 이 x에서 제일 작은 게 1이죠. 그러니까 u of x-1. 그러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1 위치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높이가 어떻게 돼요? 1에서 매스가 6분의 1이죠. 그래서 이런 게 생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2에서 또 매스가 6분의 1이니까 높이가 6분의 1인 게 생기죠. 근데 얘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 1에서 한번 점프하고 2에서 한번 점프해서 6분의 2까지 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쭉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CDF는 어떻게 되죠? 이 discrete random variable의 CDF는 이런 스텝들을 right shift 하면서 매스 높이만큼 취한 것들을 더한 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신기하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눈치상 이렇게 되는 거죠. CDF over discrete random variable은 right continuous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잡았으니까 u들을 piecewise constant, 조각적인 상수, 플랫 하잖아요, 그렇죠? 조각적 상수 함수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증가했다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죠. 그래서 non-decreasing 이렇게만 해도 CDF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러면서 어떻게 돼야 되죠? 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x를 보내면 0이고요. 플러스 무한대로 x를 보내면 1이 되기만 하면 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그젠플이 있네요.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density 펑션인데 이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네. 그 다음에 continuous random variable x의 CDF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휠 돌리는 걸 했는데 12까지 하지 않고요. 12까지 할까요? 네, 그래서 0에서 12까지로 합시다. 네. 자, 0에서 12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x예요. 그러면 0에서 12까지. 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을 확률은 없죠. 무조건 0에서 12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이까지는 이제 무조건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보다 큰 x를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무조건 다 되죠. 그러니까 12가 딱 되면 1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6이면 2분의 1이고요. 그래서 쭉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힌트를 줬듯이 a continuous real valued random variable의 CDF는 a continuous function이 돼요. 네, CDF가 continuous. 물론 이것도 non-decreasing이고요. right continuous인데 뭐 사실 연속이니까 right continuous 하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냥 continuous 하니까 그럼 left continuous 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되고요. 자, 믹스트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믹스트일 때는 믹스트일 때는 이런 CDF를 두 개 섞어 놓은 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두 개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piecewise constant이면서 non-decreasing이고요. 예, right continuous 한 것. 그러니까 discrete random variable의 CDF와 그 다음에 continuous 한 하고 non-decreasing function인 거 있죠? 예, 0에서 1로 가는 continuous both 랜덤 베리어블의 CDF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여기다가 0에서 1 사인 P를 곱하고요. 여기다 0에서 1 사인 P를 곱해서 더해준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여러 개를 한 다음에 P1, P2, P3 해서 P 뭐 M까지인데 그걸 다 더하면 1인 걸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일부는 discrete random variable이고 일부는 continuous면 걔들을 또 다 묶어가지고 두 개로 딱 나타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mixed random variable은 discrete random variable 어떤 discrete random variable의 CDF와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CDF를 weighted sum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P와 1-P로. 얘는 discrete, 얘는 continuous. 또는 얘는 continuous, 얘는 discrete. 이렇게 된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이 히스토그램이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과제로 아마 제가 곧 낼 텐데요. 매틀랩으로 이제 하는 과제를 처음 낼 텐데 이 히스트와 히스토그램으로 여러분이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를 알아보는 거를 할 텐데
사실 뭐 이그젬플을 제가 여기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트와 히스토그램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수학자들이 또는 통계학자들이 쓰는 히스토그램의 정의를 따른 것은 이 매틀랩의 히스토그램이라는 펑션이에요. 히스트가 아니고. 근데 예전에는 이 히스트라는 걸 제공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매틀랩을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유니버시티 오브 뉴 멕시코인가 거기 대학원생들이었나 교수들이었나 뭐 하여튼 대학원생과 교수였나 만들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링 스쿨 사람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수학적인 엄밀한 정의를 모르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만들었다가 뭐 지적을 받았겠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이라는 걸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스트에 들어가면요. 히스트라고 돼서 여기 이제 제가 링크를 만들어 놨거든요. 매스웍스의 링크를 딱 누르면 히스트가 뜨면서 제일 위에 경고로 not recommended. 그러니까 웬만하면 쓰지 마 이렇게 나와요. 굳이 네가 쓰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쓰지 마라. 그러면서 히스토그램을 대신 써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다르냐를 말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거는 이제 히스토그램이 뭐냐를 설명해야죠. 일단 우리가 스캐터 플롯은 주어졌다고 합시다. 스캐터 플롯은 그래서 이제 x 축상에 리얼 축상에 이제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리얼라이즈 된 게. 뭐 점이 뭐 찍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히스토그램을 정의하려면 우리가 물론 이 매틀랩의 히스토그램에게는 우리가 네가 알아서 빈을 정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본래 히스토그램을 정의하려면 내가 빈의 개수와 정확하게 얘기하면 빈의 엣지를 알려줘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빈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렇게 다시 할까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값부터 요 값까지 중요한 게 뭐예요? left는 inclusive고요. right는 exclusive예요. 그 다음에 빈을 할 때는 두 개 이상의 빈을 할 때는 이게 따로따로 뭐 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벡터를 넣어줄 때 요점, 요점, 요점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점은 여기서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네, 이렇게 되고요. 편의상 아래 위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간격이 다 달라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마지막 빈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마지막 빈은 그 레프트 엔드와 라이트 핸드가 있는데 이거 포함해요.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만약에 나는 빈을 이렇게 줬는데 빈 밖에 있는 녀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뭐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 히스토그램은 요 빈 안에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히스토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빈을 딱 정하고 나면 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점들은 스캐터 플러스 점들은 다 무시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히스트는 뭐냐? 히스트는 그렇지 않고 빈을 심지어 주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마지막 그 빈 있잖아요. 네, 마지막 빈은 그 도수들이 있으면 그거 다 포함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히스토그램은 빈의 엣지들을 정확하게 주는 거고요. 히스트는 빈의 센터들을 줘요. 그러니까 센터들을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센터고 얘가 센터고 얘가 센터에서 세 개를 줬다고 하면 실제로 인터벌은 어떻게 되면 요 기준으로 그렇죠? 하나 잘리고 여기를 하나 잘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전체 빈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무한대까지 빈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제일 큰 거 포함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줘요. 히스트는. 그래서 히스트는 빠진 것 없이 다 보여줘요. 근데 히스토그램은 넘어가잖아요. 빈 레인지를.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표시해놨지만 first와 last b는 extends to cover the minimum and maximum 또는 뭐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not included 그다음에 히스토그램에서는 엣지를 주는데 left 엣지는 include 돼 있고 right 엣지는 not include 돼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b는 오른쪽도 포함하지만 히스토그램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스토그램의 정의고요. 매스웍스도 히스토그램의 정의에 따라서 히스토그램이라는
명령어를 다시 만들었어요. 히스트는 좀 위험하다고 경고를 막 하고 있고. 근데 히스트가 유용할 때가 많아요. 아직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을 이제 노멀라이즈 할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죠?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피스와이즈 컨스탄트하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걔를 적분해서 1이 되게 만들고 싶을 때가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이들을 다 더하면 1이 되게 만들 수 있고, 이게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높이만 더해서 1이 되면 폭에 따라 다르니까. 뭐 폭을 똑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 요게 이그젠플인데요. 이제 x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벡터고요. 그래서 이 x에 x1, x2가 각각의 스캐터 플러스 찍히는 점의 위치라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포함시켜줘요. 노멀라이제이션 PDF 이렇게 하면 어떻다고요? 이 면적을 다 더하면, 그러니까 적분하면 1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여기 뭐 probability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count density, cum count, 뭐 CDF 이런 것도 뭐 가능해요. 그러니까 굳이 CDF를 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더하지 않아도 돼요. 히스토그램에서 CDF 그다음에 cum count와 CDF가 이제 비슷한 거죠. 다 해주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마 홈워크는 매틀랩 홈워크는 제가 랜덤 베리어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한 다음에 어사인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우시안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써서 여러 점들을 많은 수의 점들을 만들어서 먼저 스캐터 플롯을 찍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멀라이즈 하는 것을 이제 내주려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거 왜 하려고 했죠?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말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학부 수준에서는 그다음에 고등학교 레벨에서도 이 스캐터 플롯 히스토그램, 그다음에 노멀라이즈드 히스토그램, 그다음에 PDF는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돼요. PDF는요. 만약에 CDF가 미분 가능하다면 CDF의 미분으로 정의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정의를 이렇게 해도 어떤 CDF는 예를 들어서 CDF가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미분 불가능이죠. 그 점에서는. 그다음에 심지어 연속이라 하더라도 CDF가 예를 들어서 아까 봤지만 이렇게 생기면 요 점에서는 미분 불가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어쨌거나 핵심은 뭐냐면 개념적으로는 만약에 미분이 존재한다면 CDF의 미분이 존재한다면 PDF는 CDF의 미분이다. 아까 제가 왜 센터 오브 매스 또는 센터 오브 그래버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포인트 매스들이 있을 때 센터 오브 매스 그래버티 계산하는 그 서메이션 시그마로 되어 있는 식과 그다음에 컨티뉴어스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확률 밀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질량 밀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센터 오브 매스를 구하는 식을 결합하기 위해서 스틸처스 인티그랄 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제가 이런 말 했었죠. 밀도 함수 dx는 dm 오브 x라고 해도 되고요. 이게 어떻게 지금 보니까 어디 해당되는 거예요? 네, 이게 CDF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로 오브 x는 dmx dx고 이걸 비유하자면 어때요? density 펑션은 네, 뭐가 되죠? CDF의 미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CDF라는 개념을 물리 시간에 대학 물리 시간에 배운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뉴턴 역학하면서 센터 오브 매스, 센터 오브 그래버티 이런 거 할 때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의는 디퍼런시에이션을 써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미분은 어때요? 이게 미분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디파인을 했지만 자, 뭐 하라고요? 두 가지. 이그지스턴스와 유니크니스. 이그지스턴스는 어떤 때는 어떤 CDF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랜덤 베리블에 대해서는 PDF가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존재하게 만들어요. 여기 제가 이제 이그지스턴스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CDF가 미분 가능하면 PDF도 존재한다지만 안 할 수도 있죠. 지금 말했듯이 코너를 갖는다든가 이게 코너죠. CDF의 그래프에서. 그 다음에 아까 뭐 우리가 주사위 봤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점프 디스컨티뉴어티가 있잖아요. 디스컨티뉴어스하면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죠. 그렇죠? 네. 스텝 타입 디스컨티뉴어티가 있으면 안 되는데 미분 불가능인데
그렇다고 이 유용한 PDF를 안 쓰려니까 좀 그렇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이걸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뭘 가지고? 디렉 델타 펑션이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디렉 델타 펑션을 가지고 이제 웬만한 것들의 랜덤 베리어블의 PDF를 CDF가 아니라 다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존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존재하게 만드는 거라고 합시다. 억지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 교과서에서는 빠졌는데요. 유니크니스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얘를 적분하면 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꾸로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봤지만 0에서 12까지 높이가 12분의 1인 어떤 PDF를 갖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적분이니까 CDF는 어떻게 돼요? 아까 봤듯이 쭉 0이다가 올라가서 1 이렇게 되고 이거 12 이렇게 되는 게 CDF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몇 개의 점을 0으로 세팅했다고 해서 적분하면 얘가 안 되나요? 되죠. 이런 의미에서 처음에 이게 여기 몇 개의 점을 0으로 세팅하고 뭐 100만으로 해도 돼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적분하면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PDF는 어떻게 보면 또 유니크하지도 않죠. 근데 다만 적분하고 나서의 값으로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만들면 또 유니크하다고 억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점 한 점을 이렇게 바꾸면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메저 제로인 인터벌 상에서의 값을 막 아비트러리한 걸로 바꿔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유니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지만 억지로 이그지스트하게 만들 수 있고 유니크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PDF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엔지니어링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여러분의 대부분은 PDF 가지고 안 되는 문제를 풀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DF로 거의 다 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PDF로 거의 다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디렉 델타라고 했는데 디렉 델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